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올까 싶어 의아했지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형이었습니다. 아내의 언니. 하지만 제가 아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얼굴과 목덜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는 물에 젖어 거의 투명해져 있었어요. 안에 입은 속옷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형부, 처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서 차도 고장나고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서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 어서 들어오세요. 처형이 안으로 들어서자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젖은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현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처형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말했어요. 그 동작에 목선이 드러났고 물방울이 하얗게 드러난 쇳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단 수건부터. 제가 서둘러 욕실로 가서 큰 수건을 가져왔어요. 처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고마워요. 처형이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옷이 너무 젖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블라우스와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물이 계속 뚝뚝 떨어졌어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안에 옷이 있잖아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어요. 처형은 여전히 현관 근처에 서서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욕실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네. 고마워요, 형부. 처형이 옷을 받아들고 욕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처형의 젖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투명해진 블라우스 아래로 보였던 레이스 브라, 물에 젖어 드러난 매끈한 어깨선, 목을 타고 흘러내리던 물방울.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되지. 처형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봤습니다. 처형이 아내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는 수건으로 대충 말린 상태였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습니다. 형부 젖은 옷은 어떻게 하죠? 처형이 손에 젖은 옷가지들을 들고 물었어요. 아, 세탁기에 넣을게요. 제가 받아서 세탁기가 있는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옷을 넣으면서 무심코 블라우스를 봤는데 아직도 물기가 가득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처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아내 것이라 처형에게는 조금 작아 보였어요. 상의가 몸에 꽤 붙는 편이었고 하의도 발목이 좀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어요. 커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처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처형이야. 아내 언니. 평소처럼 대하면 돼. 하지만 자꾸만 아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처형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고마워요, 형부. 처형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길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비는 쏟아지고 핸드폰도 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처형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비 맞으며 걸어오셨어요? 네. 10분 정도 걸었나? 금방 이렇게 흠뻑 젖었어요. 처형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일 아침에 정비소 연락하셔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처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내도 없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형부가 불편하시겠죠. 처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간 이야기, 아이들 근황, 처형의 일상 등등.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렸고 번개가 거실을 밝혔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 처형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차 문제 해결하시고요. 네. 고마워요, 형부. 처형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피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거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처형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어나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아마 이 아파트 전체가 정전된 것 같네요. 비 때문에. 양초 있어요? 처형이 물었습니다. 네. 부엌에 있을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뒤적였어요. 다행히 양초 몇 개와 라이터를 찾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양초를 켜놓았어요. 촛불이 거실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처형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림자가 얼굴 윤곽을 따라 움직였고 눈동자에 불빛이 반사됐습니다. 이렇게 촛불 켜놓으니까 되게 분위기 있네요. 처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마치 캠핑 온 것 같네요.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전 때문인지 분위기가 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밀폐되고 친밀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부, 처형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형부는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요. 궁금해서. 처형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처형은요? 결혼 생활 어떠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렇죠 뭐. 처형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처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형부, 처형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저 오늘 형부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형부가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처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처형이 집에 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인데요. 제 말에 처형이 잠시 저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이 뭔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큰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처형이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그냥 천둥 소리가 좀 무서워서. 처형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형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촛불에 비친 처형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이제 거의 말랐지만 여전히 약간 촉촉해 보였어요. 형부, 처형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좀 쌀쌀한데 이불 하나 더 있을까요? 아, 네. 안방 장롱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여분의 이불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처형에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처형이 이불을 받아들고 소파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따뜻하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처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 이불을 가져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처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둘이서 촛불 켜놓고 있는 게요. 마치 연인들 같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 그러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형부. 처형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장난스럽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형부, 처형이 또 저를 불렀어요.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오늘 제가 비 맞고 왔을 때요. 처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부가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뭔 말씀이세요?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처형이 이불을 더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처형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처형,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형이 제 앞에 섰어요. 촛불 때문에 역광이 져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들렸어요. 오늘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차 고장난 게 아니에요. 처형이 고백했습니다. 그냥 형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형,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형부도 저를 그렇게 봤잖아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형이 제 어깨를 눌렀어요. 형부, 오늘 하루만 그냥 남자로 봐주면 안 될까요? 처형, 안 돼요. 이러시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형부도 외로워 보여요. 동생이 집 비웠을 때 처형이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처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대신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처형,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처형이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형을 끌어안았어요. 처형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형부,
처형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처형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 대신 처형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처형의 몸이 제 품에 완전히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촛불이 꺼지며 거실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형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